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종민입니다. 캐스퍼 일렉트릭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정식 명칭은 캐스터 EV가 아니라 캐스터 일렉트릭으로 나오게 됩니다. 일반 경차 모델과 롱 휠베이스 모델 두 모델로 구분이 된다. 롱 휠베이스 모델은 전장이 25cm, 250mm가 확장된 소형 사이즈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차의 사이즈 제한을 넘어가기 때문에 당초에는 LFP 배터리로 출시가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레이와 함께 파워툴레인을 공유하는 것으로. 그래서 롱레인지 모델에도 48.6kWh의 LFP 배터리가 들어가서 주행거리를 늘릴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이 모델이 3원계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3원계로 전환이 됐을 때 어떤 배터리를 쓰느냐가 이제 가장 문제인데, 니로 EV, 코나 EV의 CATL의 NCM523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배터리가 아마 가장 유력할 것 같습니다. 좀 아쉽죠? K배터리 NCM6이라도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아마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롱 휠베이스 모델은 LFP가 아닌데 어디냐, 뭐 중국산이긴 하지만 그래도 3원계를 탑재를 하는 거에 의미를 둬야 되는 그런 구성으로 출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결정한 배경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가장 큰 건 이제 환경부의 보조금 개편 때문에 결정된 사안이 좀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도 리튬 인산철 관련해서 현대그룹 자체가 이제 EV의 품질을 높여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레이 EV는 약간 좀 특수한 차종이다 보니까 상용으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경차긴 하지만 실내 내부 공간이 워낙 실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거리 이용에 특화된 모델이 아닙니다. 도심에서 근거리 이동용으로 개발된 박스형 모델이기 때문에 리튬 인산철을 탑재했을 때 고객의 저항이 좀 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출시를 한 거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리튬 인산철이 전기차에 적합하지 않은 특성을 많이 갖고 있긴 한데, 어쨌든 레이 V는 목적성이 워낙에 뚜렷하니까. 근데 캐스퍼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젊은 층의 호응도가 높고 개성을 표출하기에 딱 좋은 경차이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기너 오너들이 많이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오너들, 젊은 층은 특히 활동 영역이 넓기 때문에 중장거리에서도 캐스퍼 EV 같은 경우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리튬 인산철이 주는 환경적인 제약, 온도 변화에 따른 사용성 저하, 그리고 공차 무게를 증가시키는 부분, 에너지 밀도 문제로, 또 전압 강화 현상이 3원계에 비해서 좀 도드라진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3원계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지만 이제 경차라는 부담이 있으니까 좀 무리한 구성이겠다라고 해서 이제 처음엔 LFP로 기획을 했다가, 롱레인지는 3원계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논의가 아마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첨예하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환경부의 새로운 보조금 개편안이 못을 박은 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경차는 사실 소상공인, 그리고 또 경제적인 약자, 또 중소기업이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들, 납품하는 업체들서부터 해서 이 밸류체인이 주로 중소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의 직격탄이 날아가게 되니까 여러 가지 부담이 크다. 그래서 산업 견인 자금으로 보조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 전반적인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니 경차는 제외하자. 그런데 이제 캐스퍼 같은 경우에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차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경차에서 벗어나더라도 이 친환경차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는데 그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보조금 개편이 되면서 배터리의 밀도 계수, 또 환경 지수가 포함이 되면서 리튬 인산철은 보조금이 대폭 깎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캐스퍼의 가격 경쟁력은 상당히 약화가 되니까 3원계냐 LFP냐를 가지고 논쟁했었던 그 내부의 목소리에서 이제 야, 이건 롱레인지는 3원계로 가야 되겠다, 이 못이 박힌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다 라고 최종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력은 경차 LFP 모델 탑재되는 일반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64.3kW의 레이 EV의 파워트레인을 그대로, 충전 속도도 뭐 동일하게 한 50kW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야말로 캐스퍼가 개성 강인 모델이긴 하나 도심에서 근거리용으로 좀 값싸게 최대한 저렴하게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겨냥한 모델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롱레인지가 다양한 환경에서 좀 폭넓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중장거리까지 감안을 해서 구입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코나 EV, 니로 EV에 들어가는 CATL의 NCM 523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충전 속도는 최고 85kW를 지원한다. 아마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출력은 배터리가 3원계로 변경이 되면서 총 용량이 기존에 48.6kWh가 들어가게 될지 아니면 그보다 약간 줄어들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40kWh 중반대 용량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렇게 따지면은 C레이트 비율을 좀 높일 수 있죠. 그래서 출력은 예상인데 대략 한 88kW 정도에서 120마력 정도를 맞추지 않을까. 뭐 그보다 뭐 낮을 수도 있고 조금 기대보다 높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출력을 얻는데 부담이 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갖는 게 V2L인데요. V2L이 과연 롱레인지 버전에는 들어갈 것인가. 리튬 이산철이 탑재되는 34.3kWh의 배터리 용량이 들어가는 경차 모델에는 제외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롱레인지 모델에 과연 리튬 인산철이 아닌 3원계로 바뀌었으니까 V2L 기능을 넣을지 말지, 이것도 좀 관심사 중에 하나예요. 이미 뭐 스펙이 다 정해져서 양산 걸기 직전이라서 V2L이 전 모델에 빠진다 이렇게 결정이 돼 있다 그러면 뭐 거기에 더 김치국을 마실 수는 없는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변경이 가능하시다 그러면 V2L을 좀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캐스퍼에는. 왜냐면 캐스퍼는 아시다시피 젊은 수요층이 몰리는, 그리고 또 개성이 굉장히 강조된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대, 30대 초반 이 사용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진입장벽이 낮은 EV,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사실 이 비기너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키워내셔야죠. 제가 캐스퍼를 미끼 상품으로 전기차를 처음 접하는, 현대그룹의 전동화 모델을 처음 접하는 소비자들에게 깊은 인상과 만족도를 끌어내게 되면, 이게 미들레인지급 EGMP를 기반으로 한 중간 허리 모델과, 그리고 앞으로 EM 플랫폼을 기반으로 새롭게 단장될 2세대 플랫폼 전기차인 제네시스 라인업으로 위로 올라가게 하는 초석이 된다. 사실 처음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그 브랜드에 대한 호감, 충성도가 생기고, 이 충성도를 기반으로 계속 탄탄한 고객층을 늘려나가야 결국 프리미엄에도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층이 지금은 캐스퍼를 구입하지만 5년 후, 10년 후 이 고객들이 캐스퍼 경차를 계속 구입할 고객으로 남아있잖아요. 아이오닉 시리즈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제네시스를 구입하는 귀중한 프리미엄 고객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접하는 전기차에 대한 경험, 현대 기아 그룹의 엔트리 전기차이긴 하나, 자신이 모빌리티의 첫 경험을 하는 그 경험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분들의 구매 리스트가 바뀌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캐스퍼라는 진입장벽 초기의 그 비기너 모델에서 실망감을 안게 되면 유럽 브랜드나 미국 브랜드 혹은 뭐 일본 브랜드로 다 고객을 뺏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대가 지속적으로 가치 있는 모빌리티 전략을 통해서 미래 전기차 시장에 견고한 디딤돌, 기초를 쌓으려면 처음 진입하는 이 캐스퍼 같은 모델에 아주 인상적인 상품성을 통해서 고객이 다른 브랜드로 이동하지 않도록 이 양식장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가장 귀중한 투자죠. 그러니까 사실 미끼 상품에 큰 이익을 보려고 상품 구성을 하는 기업이 없듯이 이 캐스퍼 같은 경우에도 가격 경쟁력을 좀 높이고 V2L과 같이 차별화된 전략을 고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사실 V2L은요, 2026년서부터 다른 브랜드들도 아마 순차적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지금 2024년도니까 현재 V2L을 엔트리 전기차에 열어두게 되면 현대는 가장 저렴한 모델에서도 다른 브랜드에서 제공하지 않은 경험의 확장, 자동차의 고전화 배터리를
강력한 거대한 보조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현재 다른 제조사가 제공하는 그런 이동수단으로서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경험입니다. 사실 전기차에 들어가는 고전압 배터리가 이게 매우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가치 면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상당히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충전기 중에서 가장 속도가 느린 게 7kW인데 이 7kW 하면 우스워 보이잖아요. 야, 7kW 어느 세월에 충전 다 하냐. 근데 이 7kW가요, 전자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이 배터리 막 비교를 해보면 이것도 진짜 대단한 겁니다. 7kW면 대충 계산해 보면 10분당 1.16kW가 충전이 되는 거고 1분당 116W가 충전이 되는 겁니다. 자, 116W면은 여러분들 스마트폰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8개가 1분 안에 충전되는 속도입니다. 엄청나죠? 가장 느린 속도가 이 정도인데. 물론 가정용은 1.5kW, 3.3kW 가정용 전기에서 끌었을 수 있는 더 낮은 전력의 충전기도 있는데 공공충전기 기반으로 가장 우습게 보는 충전 속도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50kW, 100kW, EGMP의 350kW는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대단한 충전 속도라는 걸까요?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감이 확 오시죠? 이런 배터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전기차를 구입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배터리, 그렇게 빠르게 충전되는 파워뱅크도 1kWh 충전하려면 1시간, 빠르다는 게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끼케야 뭐 10몇 와트 들어가는데 이거 30분 안에 충전 다 됩니다. 그러면서 광고 엄청 자랑스럽게 합니다. 이런 거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빠른 충전 속도를 갖추고 있고 출력도 막 가장 낮은 레이 EV가 64.3kW인데 이렇게 걸어도 문제가 없는 이렇게 빠른 충전과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는 배터리가 딸려옵니다. 이걸 V2L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야, 이건 진짜 파워뱅크와는 개념이 다른 엄청난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V2L을 다른 제조사들이 다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이전에는 가져본 적이 없는 말이 막 40kW, 50kW, 뭐 60kW지 이런 전력 단위를 내 차에 저장을 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주행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정말 전기차가 주는 새로운 경험의 확장이자 현대인의 생활에 완벽한 변화를 일으킬 혁명입니다. 그래서 V2L은 사실 배터리가 혁명이지 그 V2L 기술 자체가 혁명이 아닌데 많은 분들이 그 V2L을 현대가 마침 가장 적극적으로 해서 V2L 배터리에서 전력 뽑아 쓰는 게 뭐가 혁신이냐 이렇게 이제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많이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을 올바르게 많이들 잡고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캐스퍼 EV의 이 V2L 롱레인지 모델에 이왕 3원계가 적용이 됐으니까 코나 EV 정도의 스펙으로 해서 얹게 되면 젊은 층의 호응도가 아마 대단할 겁니다. 아니 그렇게 작은 차인데 뭐 그 차가 V2L 있으면 뭐 하려고. 이 젊은 활동력이 굉장히 활발한 이런 사용자층은요 캐스퍼 EV에서 또 차박을 하거나 뭐 캠핑 그리고 다양한 용도로 즐기고 자기만의 특화된 주변 기기를 통해서 카 라이프를 즐기는 그 자체를 너무나 재밌어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거와 달리 자동차를 최대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통해서 엄청난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아니 수입 전기차 억대에도 없는 기능을 엔트리 모델에서 제공하는 그 자동차 회사에 대한 인식, 더군다나 이게 첫 전기차인데 그렇게 다양하게 추억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만들어주면 현대기아그룹의 전동화에 대한 얼마나 신뢰감과 또 호감이 생기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작은 차 충분히 즐겼으니까 아기자기한 그런 라이프, 카 라이프를 즐겼으니까 이제는 보다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그 위주로 넘어가기 위한 목표가 생기겠죠. 그러면 미들레인지급으로 혹은 프리미엄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제네시스 컨버터블 혹은 엠비전 74 그 외에 EM 플랫폼으로 나오는 고급형 전기차 이런 게 과거에 벤츠나 BMW, 포르쉐가 학생들의 방에 드림으로 이렇게 사진으로 붙어 있듯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현대기아그룹에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산업도 그렇습니다. 뭐 불과 5년, 10년 도도 중요하지만 50년, 100년 도를 또 내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 산업은 한 국가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기간 산업이니까 이렇게 긴 안목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로열티를 통해서 강력하게 그 브랜드의 충성도를 나타내는 고객들을 계속 양산하고 이러려면 가장 첫 관문이 되는 캐스퍼와 같은 전기차가 아주 큰 만족도와 그리고 또 많은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V2L을 만약에 계획을 하지 않았는데 양산 걸기 직전에 이걸 변경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마 변경이 쉽지는 않을 텐데 롱레인지 모델에는 이러한 수요 예측과 캐스퍼가 현대기아 그룹에 갖는 그런 의미를 감안해서 경영진들이 이건 V2L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결정을 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얹어서 나오게 되면 젊은 수요층으로부터 아마 큰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감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경차 모델은 LFP 모델로 해서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현대그룹의 경전기차로 좀 싸게 구입해서 도심에서 근거리용으로 이용하는 스타일 좋은 전기차인데 경차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나올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레이 V와 동일한 스펙으로 나올 것 같고 롱레인지 250mm 길어진 이 모델은 3원계로 대체가 될 때 CATL의 NCM 523이 가장 유력하다. 아니 뭐 3원계라는 점에 있어서 좀 의미를 갖자. 뭐 그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최대 충전 속도, 이 경차에서 충전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100kW 이상 하극상을 하긴 좀 그렇죠. 쿠나 EV가 있으니까. 그래서 85kW 정도의 충전 속도 적용할 것 같고 출력은 높아진 용량만큼 C레이트 비율을 좀 높여서 88kW에서 90kW 그 사이 한 120마력 내외로 세팅이 될 것 같습니다. V2L은 롱레인지 버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현대가 장기적으로 캐스퍼를 통해서 브랜드를 좀 더 견고히 하고 그리고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전기차를 이기고 오려면 얘부터 이기고 와. 근데 캐스퍼 엔트리 모델인데 경차에서 조금 휠베이스가 확장된 모델인데 3원계가 들어가 있고 V2L이 들어가 있고 주행거리도 한 350km 나오고 가격도 야 이건 미끼 모델이니까 많이 남기지 말자 해서 저렴하게 책정을 만약에 한다고 치죠. 이거 이기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희가 이기려면 우리 제일 막내부터 이기고 와라 라는 정말 희한하면서 멋진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러보자 라고 했을지 아니면 아쉽지만 야 좀 남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뭐 땅 파서 장사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해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영업이익이라든지 장부상에 남는 그러한 보여주기 위한 기록 이런 데 집중을 해서 적당히 상품성을 얹을지 정말 관심이 좀 많이 갑니다. 어쨌든 캐스퍼 일렉트릭은 이렇게 아마 정리를 하시면 대략적으로 이 모델을 구입할지 말지 또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지 지금으로서는 좀 나름 정리가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예상이기 때문에 결과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캐스퍼 일렉트릭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